써니입니다. 솔문 캐드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 마감 물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레바지와 커튼박스 물량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걸레바지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려줬어요. 여기 침실 쪽, 그 다음에 현관 쪽, 복도, 계단실, 통신실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침실 쪽하고 현관 쪽하고 복도하고 자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원을 구별해서 레이어를 달리해서 그려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창호 문자가 있어요. 이제 이쯤에서 창호 문자의 작동 원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호 문자는 폴리선에 걸려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은 레이어를 0, 임시 텍스트여야 돼요. 폴리선에 걸려 있는데 이것처럼 레이어를 갖게 되면 이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폴리선에 걸려 있지 않아도 공제가 안 돼요. 여기처럼 폴리선이 아닌 선에 걸려 있어도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호 문자가 공제가 되려면 폴리선에 걸려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임시 텍스트인 문자. 이렇게만 이제 공제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침실 쪽을 보면 여기 0.8 곱하기 2.1분, 0.8 곱하기 2.1분. 그럼 걸레바지는 관리해서 걸레 몰딩 산출 399로 읽을 거거든요. 그럼 399는 이 폴리선에서 0.8, 그러니까 문 너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0.8 두 개를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 창 쪽에 있는 이 부분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399로 여기 한번 이렇게 긁어 볼게요. 여기까지. 네. 0.8만 두 개가 공제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0 레이어를 갖게 되면 399로 했을 때 2.4, 2.4 이 부분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레이어를 주는 거죠. 몇 번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1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은 다 1번으로 레이어를 줘서 공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다 길이로 여기 복도에 세라믹 페인트 이게 자원 규격이 높이가 100mm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이제 그 계단의 경사면은 높이 100mm로 해서 길이로 산출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계단, 걸레바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면적으로 산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요철이 있어서 이것 면적으로 산출하려도 어차피 높이를 줘야 되는데 이 요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참에 이제 100mm로 걸레바지가 설치가 되면 여기 100mm, 이 끝에 100mm를 주고 선을 그어 봅니다. 선을 그으면 이 7번 레이어로 그어 놓은 선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걸레바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계단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봅니다. 선을 그어 보면 이 요철이 있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 선을 중심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보니까 높이가 0.2221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사면 길이에다가 좀 여유를 줘서 0.25를 곱해서 경사면에 들어가는 걸레바지 물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를 주는 거죠. 여기다 0.25 두께 187에서 여기에 엔트리도 넣어 볼게요. 네, 엔트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커튼월이라 아예 그냥 레이어를 빼버렸어요. 네. 자, 솔산줄에서 자원을 편집을 해볼게요. 마감 3층. 자, 이제 침실, 욕실에서 이제 여기 있는 각 실들을 이제 다 마감 물량을 산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레바지. 네, 걸레바지 물량. 네, 자원을 찾는 거죠. F1으로 여기서 걸레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화강석 붙임이 있고요. 여기 뭐 합성수지 걸레바지, 세라믹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밀도 섬유판 높이 75짜리를 네, F4로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걸레바지 붙임, 세라믹 페인트 여기 높이가 100으로 되어 있는 세라믹 페인트, 그 다음에 세라믹 페인트인데 이렇게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중밀도 섬유판은 침실에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201번이에요. 그리고 화강석 걸레바지는 현관 301번이에요. 네, 세라믹 페인트는 401이고요. 이제 면적으로 산출할 부분은 501번이에요. 캐드에서 산출, 을지, 확장, 속성,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출할 준비가 다 됐어요. 관리해서 이제 3국으로 읽을 건데 여기 지금 높이를 준 이 부분은 3국으로 읽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객체 끄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길이로 읽을 거예요. 관리, 걸레 몰딩 산출 399 클릭 엔터 해봅니다. 301번이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여기 번호가 틀렸잖아요. 그죠? 301 네, 다시 속성 복사하겠습니다. 관리 네, 399 읽겠습니다. 네, 다 됐죠. 그리고 전체 도면 켜기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길이에다 높이를 이제 내용 보기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관리해서 벽체 마감 산출로 읽습니다. 네, 이렇게 읽을게요. 네. 네, 세라믹 페인트 걸레바지 면적으로 네,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 산출을 했어요. 그럼 걸레바지는 산출을 다 한 거예요. 이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캐드 레이어 산출 클릭 엔터. 네, 다 들어왔죠. 이 도면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커튼박스 물량도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박스는 이쪽 창에 붙은 창에 이제 커튼박스가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규격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레이어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먼저 0으로 임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창호 문자를 부분 객체 켜기를 합니다. 부분 객체 켜기를 하고 여기를 레이어를 줄게요. 자, 이거는 다시 네. 자, 이 1번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다시 살려야 돼요. 창호 문자로. 그래서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부분 객체 켜기를 하고 0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에서 창호 너비 산출 425로 읽으면 이 너비만 읽어주는 거예요. 2.4, 2.4. 자, 읽어볼게요. 창호 너비 산출 425 클릭 클릭 엔터. 네, 2.4가 11군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창이 2.4인데 커튼 박스는 양쪽에 뭐 10cm씩 더해서 2.6으로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부분 객체 켜기를 해요. 부분 객체 켜기 한 다음에 문자에서 311 클릭 클릭 엔터 해줍니다. 그럼 2.4를 2.6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2.6 엔터를 하면 이 창호 문자가 다 2.6으로 바뀝니다. 다시 창호 너비 산출 425로 클릭 클릭 엔터 해주면 네, 2.6 곱하기 1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규격을 원하는 대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 산출해서 네, 여기 걸레바지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커튼 박스 해보겠습니다. 커튼 박스. 자원을 내려볼게요. F1 여기에 커튼이라고 쳐볼게요. 네, 커튼 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커튼 박스는 1번 레이어로 읽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1번 번호 주겠습니다. 번호 주고요. 캐드에서 뭐 속성 상속해줘도 되죠. 속성 상속해주고 여기 창호 너비 산출 425 했으니까 여기에 캐드 레이어 산출 네, 이렇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내가 산출하고자 원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이제 편하고 가장 그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도면에 표현을 하시고 레이어를 손살출 쪽에 비거 번호랑 맞춰주시면 네, 산출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레바지와 커튼박스는 대부분 이렇게 짝을 이뤄서 산출을 하는 게 편안합니다. 네, 문자, 이 창호 문자, 창호 규격 문자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산출하시는 연습을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